리뷰는 바로 HG 고드기어스 시리즈의 홍련 성천 팔극실. 네, 홍련입니다. 홍련. 코드기어스 시리즈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축에 속하는 홍련 성천 팔극식이 HG로 출시를 했습니다. 방영 당시에 나왔던 반다이 프라모델에도 홍련 이식은 있었는데 홍련 R2 넘어가서는 발매했더라? 콘퀘스터랑 그 빈센트였나? 그거 말고는 발매했던 게 없던 것 같은데, 아무튼 홍련은 그동안 프라모델로는 홍련 이식이 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나마 한정판으로 코팅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 드디어 HG로, 그것도 HG로 발매를 했습니다.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웹한정판입니다. 란슬롯 알비온은 일반 판매였는데 웹한정판으로 출시를 했고요. 발매가 23년 5월 달이었습니다. 국내에는 7월 되어서야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엔가로 4,300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디자인들이 좀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박스도 두껍습니다. 두께가 꽤 되는 형태여서 이거 조립할 게 꽤 있겠네 했는데 꽤 있었어요.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이는 걸로 치면은 홍련 성천 팔극식의 기본 부속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켄 사출용 리드선. 어깨에 있는 슬래시 하켄을 사출했을 때 벌어진 형태를 구현하는 파츠와 리드선, 그리고 들어갈 파츠, 고정할 파츠죠. 이 하켄용 리드선이 매뉴얼상으로 각각 12cm씩 잘라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발사 시 사용할 리드선, 이것도 이제 앞뒤로 조인트가 달려 있고요. 매뉴얼상으로 치면은 이쪽이 26cm로 잘라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하켄까지 합하면은 대략 50cm 정도. 박스를 딱 열었을 때 리드선이 들어가 있는 게 50cm짜리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의 여유분이 한 1에서 2cm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제가 잘라놓은 거는 이거는 26cm가 넘습니다. 그만큼 오른팔을 길게 사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정크 파츠로 이제 오른팔에 엄지 손톱 하나가 남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보관을 하려고 따로 떼놨습니다. 그리고 왼손 교체용 무장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착해 놓은 건 편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손이 들어있는 거죠. 편손과 무장손. 그리고 오른팔 교체용 파츠입니다. 복사 파동을 사용할 때 전개하는 파츠입니다. 손목 교체식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련 성천 팔극식이 되면서 원래 단검 쓰잖아요. 그게 MVS로 바뀌었죠. 란슬롯 때처럼 이렇게 붉은색이 되기 전 파츠는 들어가 있지 않고 MVS가 이제 가동했을 때 붉은색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칼날 자체는 글로스 인젝션으로 메탈릭 레드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대신에 손잡이 끝부분에 이 메탈릭 그린 부분은 스티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인데 실제 애니메이션엔 나오지 않는 파츠입니다. MVS의 수납 형태를 재현하는 검집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수납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잡이를 끼운 상태로 이렇게 수납되어 있다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손잡이 자체는 방금 봤었던 손잡이랑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줘야 하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납득 가는 오리지널 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딘지 모를 장소에서 MVS를 싹 꺼내요. 그냥 왼팔을 등 뒤로 숨겼다가 다시 꺼내니까 그냥 손에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검집이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적절한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에너지 윙, 아주 거대한 에너지 윙이 들어가 있습니다. 란슬롯보다도 이제 날개에 에너지 윙에 장수가 많죠. 란슬롯이 한쪽 당 3장이라면은 홍련은 4장인데다가 여기는 또 관절이 또 다 들어갔어요. 좋아. 란슬롯은 이 중간 관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아예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게끔 돼가지고 홍련은 아주 만족스러운 에너지 윙을 하고 있어요. 이 가동이 이게 다 들어갔다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본체 연결부도 제대로 가동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아예 날개를 펼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날개 액션이 란슬롯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 페트 재질의 에너지 윙 부분, 이 특유의 분홍색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해줬어요. 테두리 부분도 확실하게 약간 하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준 부분도 이 란슬롯 때부터 느낀 거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그라데이션이 싹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란슬롯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얀색에서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요 이제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홍련 성천팔극식의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유의 컬러링 굉장히 이쁘죠. 거기다가 글로스 인젝션들이 여기저기 쓰여가지고 진짜 볼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둘러봤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등 쪽에도 이렇게 날개가 접혀있는 파츠가 또 글로스 인젝션이어가지고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란슬롯 알비온보다 컬러링이나 이런 외관 쪽에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이 란슬롯 알비온보다 홍련 성천팔극식이 더 인기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신경을 더 써준 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 같은 라인이었던 란슬롯 알비온과 한번 놔봐야죠. 또 멋있다. 그래, 이 구도, 프라모델로 이 구도를 볼 거라는 상상을 솔직히 방영 당시에는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방영 이후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코드기어스 프라모델 자체가 안 나오길래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피규어가 좀 나와서 그걸로 좀 즐기긴 했었는데 프라모델은 사실상 진짜 완전 포기 상태였는데 이거 몇 년 지났니? 내가 마지막으로 그 상상을 했던 게 이거 몇 년도였지? 2010년이었나? 그렇습니다. 벌써 13년이 흘렀어요. 그보다도 진짜 작중에서 보여준 이 둘의 이 라이벌 관계, 전투, 액션씬 이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이라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명장면들 아니었나 싶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홍련 성천팔극식 특유의 그 라인이라든가 그게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마 부분과 이마의 금색 부분과 눈 정도인데 이 중에서 눈은 분할이 되어 있어요. 스티커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빛반사라든가 아니면은 스티커 특유의 광 때문에 그냥 스티커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메탈릭 블루 컬러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눈이다 보니까 그냥 스티커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홍련 특유의 이 모자 부분 있죠? 여기도 조형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귀 특유의 그 성천팔극식 그 큰 귀 그것도 아주 잘 조형이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이 진한 붉은색은 무광사출로 되어 있고요. 이 이제 조금 더 밝은 톤의 이 붉은색 기본 컬러죠. 메인 컬러가 다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바꿔줄 때마다 이제 글로스 인젝션에서 반사되는 광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몸통 부분 마치 독수리 또는 그런 새 머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죠. 좌우에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해서 이 가슴에 색깔을 재현을 했고요. 안쪽에다가 빛반사용 은색깔, 은박실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쪽에다가 그러면 맥기 실버로 도색해야지 했는데 스티커가 있길래 그냥 스티커 부착을 했는데 스티커로도 충분히 이제 특유의 효과, 반사 효과는 좋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마치 새의 부리처럼 되어 있는 가슴 부분 여기 노란색 파츠 해서 뒤쪽에 콕피트 블록까지 다 글로스 인젝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부도 이제 각도를 바꿀 때마다 빛이 반사되는 이 광들이 눈에 띄죠. 콕피트 블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콕피트 블록도 특유의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뒤에 미사일 포드 부분을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제거하면은 드러나 있는 구멍이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뒤쪽 파츠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홍련의 콕피트 블록이 보입니다. 디자인 특유의 디자인 요 각진 부분들 눈에 띄죠. 역시나 란슬롯 때도 그랬지만 안쪽에 파일럿 탑승은 없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콕피트 블록 자체도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는데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내부는 완전 비어 있습니다. 과거 구판 그 홍련 이식은 안쪽에 카렌이 탑승을 하는 내부 이 콕피트 파일럿 시트가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란슬롯 알비온 때도 이제 콕피트 블록은 구현이 안 됐었죠. 그리고 등 부분에 있는 미사일 포드 앤드 에너지 윙 고정부 겉을 감싸고 있는 글로스 인젝션 파츠는 에너지 윙이 지금 접혀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빼주면 이제 에너지윙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요. 여기도 뒤쪽 커버를 이렇게 제거해주면 짜란! 미사일 포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미사일의 디테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중에서 그렇게 사용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부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팔 부분, 지금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역시나 글로스 인젝션 파츠를 사용을 하고 무광 파츠가 쓰였기 때문에 광택이라든가 이게 되게 이제 조립만으로도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왼쪽 어깨는 굉장히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우뚝 솟은 마치 뿔이 솟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외부 장갑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관절과 이제 팔 하박이 드러났는데 여기도 다 파츠 분할이에요.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지금 기본 장착으로는 제가 편손을 껴놨잖아요. 편손도 그냥 쭉 편손이 아니라 살짝 이 뒤를 이런 오므린 살짝 구부려 놓은 그런 약간 액션성 있는 편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바깥쪽에 완벽한 그냥 스파이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에 외부 장갑이 한 겹 더 씌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은 이렇게 연장 기믹을 위해서 접혀 있죠. 한번 이렇게 쫙 하고 그래서 팔꿈치 뒤쪽이 좀 큰 형태고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른팔 이 친구도 이름이 있어요. 그냥 복사 파동 이게 아니에요. 복사 추진형 자재 가동 유선식 우완부 원래 홍련 가상식 땐가 그때도 철갑 포격 우완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천팔극식이 되면서 이제 사출 기믹 생기고 막 유선식 그런 거 생기다 보니까 복사 추진형 자재 가동 유선식 우완부. 그래서 이쪽은 무광으로 된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손등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각 손톱은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톱이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개별 파츠로 다 조립을 해주는 형태고요. 중간 부분이 가동을 하진 않습니다. 손바닥 부분에서만 그냥 볼관절을 통해서 관절은 하나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다 개별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여기 이제 손가락 가지고 손에도 형태를 좀 줘서 액션 느낌도 좀 더 주고 이런 게 가능하죠. 물론 이 손톱의 금색도 다 글로스 인젝션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게이트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아요. 그냥 색깔이 달라버려가지고 좀 두꺼운 게이트는 조금 신경이 쓰일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른손의 중앙에 있는 거 이거 주얼실입니다. 입체감 있는 그 주얼실 여기에 주얼실까지 써주는 거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손바닥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다리 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릎과 발목, 발에 글로스 인젝션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골반부도 전체적으로 글로스 인젝션 파츠를 써요. 대신에 면적이 좀 좁을 뿐이죠. 이 골반 바깥쪽으로 스파이크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디자인도 아까 이제 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형태로 허벅지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릎 디자인도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또 돌출되어 있는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좀 크게 되어 있어요. 큼지막하게. 그리고 발목부도 제대로 꺾여 있는 요런 발목 가드 부분도 있고 발은 이렇게 뒤꿈치 자체는 갈라져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형태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때문인데 이 종아리가 바로 랜드 스피너기 때문이죠. 안쪽에 이렇게 종아리로서 활용되다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던 게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랜드 스피너 자체적으로 볼관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좌우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바퀴 부분은 회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랜드 스피너가 연결된 볼관절이 조금 이제 각도를 좀 크게 꺾으면 빠져버려요. 아니 왜 굳이 볼관절을 써서 그래 하실 수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땐 이 친구가 종아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목 관절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발목에 볼관절을 2개 사용합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근데 메인 발목 관절은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은 굳이 뭐 잘 빠진다 그래서 이것도 특정 각도로 더 크게 꺾어야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뭘 굳이 보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목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목에 관절은 많은 편이라 가지고 일단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머리 연결되어 있는 건 볼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머리 위에서 다 가능하고요. 고개를 돌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목을 너무 뒤쪽에 밀착시키지 말고요. 앞으로 살짝 뽑아줘야 이 귀가 뒤에 안 걸려요. 콕피트에 걸리거든요, 이거 돌릴 때. 그래서 머리 살짝 앞으로 빼서 고개를 돌려줘야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근데 이 귀 앞부분이 이 프레임에 살짝 걸리더라고요. 이 귀 뒤쪽도 마찬가지 외장에 걸리죠. 그치만 관절은 또 많다 그랬잖아요. 프레임 안쪽도 볼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다 볼관절인데 이 중간 부분은 축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살짝 앞으로 빼고 고개를 들 때 이 축관절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대신에 숙이는 게 막 무시무시하게 숙여진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잘 보면은 귀 양끝 부분이 프레임에 닿아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뒤로 밀고 숙이려고 해도 끝부분에 닿습니다. 프레임의 끝부분에 귀가 닿아요. 그래서 보기보다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게 잘 되는 편은 아닌 느낌? 거기다가 원래 홍련은 기동 전에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그 기믹은 재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가동하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보이나요? 이렇게 프레임이 좀 찍혀 있고 좀 이렇게 긁혀 있는 곳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래치처럼 보이죠.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귀 끝부분에 찍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 가동할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그 와중에 디테일은 좋아요.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프레임 안쪽도. 그리고 어깨 부분, 기본적으로 팔을 가동하는 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깨 안쪽의 프레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빠질 수 있도록 가동을 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빠져나오게끔 돼 있어요. 어깨 모양새가 좌우가 달라서 좌측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쭉 앞으로 뽑았을 때 어깨가 앞쪽으로 약 45도가량은 앞으로 쭉 뽑혀 나와 줍니다. 여기에 어깨 볼관절을 통해서 더 움직여 보면은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부분은 또 어깨 상하 가동을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위아래로 이렇게 들고 숙이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자체는 볼관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깨 바깥쪽 관절에 축관절이 또 숨겨져 있어요. 이 축관절로는 볼관절 이상으로 팔을 더 바깥으로 뻗을 때 이렇게 관절부를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잘 보면 축이 또 있죠. 여기서 어깨 자체를 또 앞뒤로 축을 통해서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어깨를 들고 이제 프레임까지 다 움직여 보면은 아까보다도 훨씬 많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어깨도 프레임에 이게 되게 진심이었다. 그리고 어깨에 달려있는 하켄이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잠깐 보였듯이 어깨를 들 때 하켄 부분을 좀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해주면은 좀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하켄 부분은 이제 어깨 프레임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팔뚝 회전도 존재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왼쪽 팔은 팔꿈치 하박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하박 부분이 별도 가동도 해주면서도 볼관절로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중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완벽하게 굽혀주는 것도 해줄 수가 있죠. 오른쪽 팔도 역시나 가동시킬 때 보면은 이쪽은 어깨가 앞뒤로 좀 두껍잖아요. 좌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인데 여기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어깨 외장만 또 이렇게 비틀어 준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가동할 때 좀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어깨 안쪽의 프레임은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관절을 통해서 어깨를 추가적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 앞뒤 가동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팔뚝 회전하는 거 당연하지만 들어있고요. 팔꿈치, 지금 이 팔꿈치 자체도 접혀있는 거긴 한데 여기 위아래로 관절이 하나씩 또 있습니다. 아래쪽 관절, 위쪽 관절. 그래서 이제 왼팔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그냥 V자로 접혀있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죠. 당연하지만 접혀있는 중간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연장된 팔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손목은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거나
손목을 완전히 꺾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는 게 가능하죠. 안쪽으로 꺾는 것도 동일하게 가동합니다. 대신에 손목을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꺾는 부분은 잘 보면 C형 파츠예요. 지금은 뭐 특별히 헐겁거나 그런 건 없기는 한데 여기는 자주 움직일 부분이라서 혹시 나중에 노후되고 나면은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허리. 허리 자체는 관절이 이것저것 있는데 좀 독특했어요. 관절이 총 3개가 들어가는데 흉부의 축관절, 중앙의 볼관절, 골반의 축관절. 하지만 위에 있는 축관절은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드는 축관절, 이걸로 고정이고요. 골반에 있는 축관절은 허리를 좌우로 스윙시켜주는 그런 축관절입니다. 이쪽은 앞뒤로 가동하지 않아요. 또 위에는 좌우로 가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볼관절이 사실상 허리 회전 이렇게 회전시켜주거나, 이거 근데 벌릴 때 보면은 이게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파츠가 이렇게 벌어져요. 허리가 이게 약간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강도는 괜찮긴 한데 살짝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뭐 아무튼 이 중앙 볼관절에서 허리를 쭉쭉쭉 꺾어주거나 이걸로도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들고가 가능하죠. 물론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를 이 볼관절 부분 있죠, 중앙 부분, 이걸 완전히 숙인 다음에 허리를 돌리면 이미 전 겪었는데 모서리, 엣지 부분 여기가 지금 외장과 맞닿아서 눌려요. 여기 끝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관절, 축이 쭉 하고 내려갑니다. 완전히 내려갑니다. 심지어 완전히 90도로 꺾여주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내렸나? 뭐 아무튼 간에 많이 내려가고요. 이걸 통하면은 이제 윗부분이 외장끼리에 간섭 없이 다리를 완전히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면은 반드시 걸려요. 그래서 가동할 땐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가동을 해주시고요. 허벅지 회전, 바깥쪽의 외장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그래도 회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무릎 외장이 살짝 연동되면서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90도보다 좀 더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랜드 스피너 때문입니다. 잘 보면 랜드 스피너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너를 펼치고 굽혀주면은 훨씬 더 많이 굽혀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무릎 외장을 조작해 주잖아요. 더 움직여요. 완벽하게 이렇게 180도로 꺾여 있는 무릎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릎 외장이 연동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잘 보면 앞에 무릎을 움직여 보면 이 뒤쪽에 링 같은 부분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파츠가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굽힐 때 랜드 스피너가 이 뒤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랜드 스피너가 없으면 곧장 연동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어느 정도 굽혀서 뒤에가 맞닿았을 때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설명 자체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앞뒤로 볼관절이 이중이에요. 랜드 스피너에 달려있는 볼관절까지. 그래서 발목을 돌리는 부분이 약간 약해요. 이중 볼관절이다 보니까 심지어 앞뒤로 달려있다 보니까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가 딸려 나옵니다. 랜드 스피너가 튀어나와요. 대신에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부분에서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아리도 안 튀어나오고요. 난 더 움직이고 싶어 하면은 랜드 스피너를 가동시킨 다음에 잘 보면은 볼관절이 연결된 부분에 이 친구 프레임이 하나 보이죠? 축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축관절에 도움도 살짝 받아주면 굉장히 많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액션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랜드 스피너가 없으면 발목을 돌리는 것도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가동도 있어요. 발바닥 앞꿈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완전 접혀줍니다. 그리고 앞꿈치 그 발가락 부분도 가동을 해주고요. 그래서 발목을 쭉 펴고 또는 완전히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젠 당연한 느낌이지만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인 이 검집은 요 허리에 사각으로 된 포인트가 있죠. 여기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홍련이 그냥 왼손을 그냥 등에 넣었다 빼니까 MVS가 들려져 있던 걸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럼 액션 포즈 한번 볼 텐데 사실상 이 뭐랄까 출격 전 빼고는 사실상 에너지 윙을 매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윙으로 교체를 먼저 합시다. 아까 외형 볼 때 봤듯이 요 이제 접혀 있는 파츠 빼주고요.
에너지 윙을 그 자리에 끼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윙 패트 파츠 있잖아요. 이 패트 소재 앞뒤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반사도 잘 되는 매끈한 부분이 있고요. 뒤집어 보면은 묘하게 뭐 도색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좀 꺼끌꺼끌해 보이는 요런 부위가 있어요. 이 꺼끌꺼끌한 게 이게 뒤입니다. 여기가 매끈한 부분이 여기가 앞이에요. 에너지 윙 전개 완료.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이즈 좌우 길이 좀 재봐야겠어요. 이게 공식 스펙상으로 날개 좌우 길이 약 45cm 이러는데 지금 44에서 5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잘 돼보면 44? 거의 딱 44 나오는데 전시 공간 파괴를 좀 할 것 같은 사이즈네요. 45cm라니. 그리고 MVS 쥐는 거는 이렇게 무장손의 손등 제거해주고요. 손등에 보면 무장 고정용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까지 완료했고요. 액션 포즈 몇 개 취해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던 포즈 중 하나입니다. 첫 출격 시의 포즈인데요. 카렌이 홍련 하면은 뒤에서 사요코 씨가 성천팔극식 하면서 발진합니다. 그때 포즈예요. 이번엔 홍련 성천팔극식의 대표 포즈 중 하나죠. 에너지 윙으로 전신을 감싼 포즈, 그걸 해볼 텐데요. 포즈 잡을 때 팁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켄을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완전히 수직으로 들진 말고 좀 고각도로 들어주시고요. 어깨를 완전히 뒤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관절을 최대한 써서 뒤로 이렇게 어깨를 펼쳐주라는 소리고요. 이 상태로 날개 프레임 부분을 가동시켜서 살짝 들어준 다음에 어깨에 안 닿을 정도로만 들어주고요.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완전히 가지고 오면은 이 옆으로 가야 하는 날개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이쯤에서 중간 관절을 사용하는 거죠. 중간 관절을 써줄 때 어깨보다도 이 날개가 살짝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장을 어깨보다 앞으로 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윙과 프레임에 어깨가 닿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이쯤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날개의 중간 관절은 이런 식으로 회전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앞쪽 날개를 이제 앞으로 그대로 굽혀줄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날개 연결부가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전하는 관절이랑 이런 걸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던 날개를 이렇게 가동시켜서 맞닿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뒤쪽에 프레임과 연결부, 중간 관절 이런 걸 써서 날개 끝부분을 최종적으로는 딱 절반만 가리게끔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약간 날개가 사선이죠. 지금 중앙을 침범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쪽 관절 있죠. 뒤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꺾은 다음에 더 굽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날개가 가슴 중앙으로부터 직선을 이루게끔. 이건 각도 미세 조절이 필요한 거라서 몇 번 해보셔야 더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맞다.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냥 접힌 상태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 패트 에너지 윙 부분 있죠? 이게 교차돼가지고 좀 라인이 좀 안 이뻐 보여요. 그럴 때는 이 바깥쪽 날개 있죠? 이걸 좀 펼쳐주세요. 펼친 다음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끝부분 라인 있죠? 끝라인 여길 좀 맞춰주세요. 지금 회전하는 관절과 이렇게 펼쳐지는 관절과 이걸 둘 다 사용을 해서 지금처럼 날개를 좀 펼쳐놓고 이렇게 맞추면은 좀 편하거든요. 그럼 이 모서리 라인이 이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자, 이렇게 에너지 윙을 전신에 감싸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홍련의 성천팔극식의 대표 포즈 중 하나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포인트들, 양쪽 어깨 스파이크와 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에너지 윙 뒤쪽으로 살짝 드러나게끔 해주면은 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옆에서 보더라도 어디 뭐 불편한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주 깔끔하게 전신에 감싸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은 아무래도 감싸지지 못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면은 제대로 감싸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멋지지 않나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몸을 감싸고 홍련이 날아다니기만 해도 적들이 막 터져나가요. 설정상 홍련의 이 에너지 윙은 공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칼날 내지 강력한 방어막 같은 느낌이어서 란슬로 콘퀘스터로 발차기했다가 이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콘퀘스터 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로 강력한 무장이다 보니까 그 이제
코우스키 카렌이라는 파일럿을 만나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나이트메어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한마디 합니다. 카렌이 란슬롯 알비온이랑 싸우면서 스펙은 내가 더 윌 텐데 내가 밀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화에. 아무튼 작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에너지 윙을 그대로 펼쳐주면, 이렇게 날개를 펼쳤을 때가 이 홍련 성천팔극식의 진짜 대표 포즈 1번이죠. 대표 포즈 1번. 이러고 원래라면은 뒤에 이제 붉은 색깔 빛이 빵빵 하면서 퍼져나가야 더 멋지긴 한데, 근데 이러고서 카렌이 한마디 하죠. 전에는 고마웠어, 브리타니아 흡혈귀씨. 개인적으로 정말 카리스마 있는 멋진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또 전과를 이루잖아요. 브리타니아 흡혈귀도 잡고, 심지어 압도적으로 잡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쇼크였죠. 와, 저렇게 세? 이런 느낌. 자, 날개도 펼쳐있겠다. 이쯤에서 란슬롯 알비온이랑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날개 사이즈인데요, 란슬롯 알비온 같은 경우는 되게 직선적인 느낌이고 옆으로 쫙 뻗었다라는 느낌이 센데, 홍련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날개 전개 장치죠. 여기서 밑으로 쫙 뭔가 이렇게 아래로 펼쳐진 느낌? 그에 비해서 란슬롯 알비온은 그대로 옆으로 펼쳐진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미지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날개 길이는 그래도 한 몇 센치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란슬롯도 못지않은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딱 등을 대보면 확실히 재보니까 란슬롯 알비온이 39cm 되거든요. 39cm인데 거의 한 5, 6cm 정도는 홍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스탠드 높이 차이 때문인가? 왜 이렇게 란슬롯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물론 뭐 홍련이 원래 좀 큰,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큼직큼직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흡혈귀씨랑 싸우면서 이제 팔을 날리기 직전의 포즈. 이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사출해버리죠. 팔 사출은 이렇게 팔을 일단 길게 만들어 놓고요, 접힌 걸 펴주고 중간 부분, 이 글로스 인젝션 파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중간 부분을 떼줍니다. 그 상태로 안쪽에다가 이 리드선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리드선 아래쪽에 3mm로 된 구멍이 있어요. 여길 통해서 스탠드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선의 반대쪽은 그대로 다시 팔에 끼워주기만 하면 완성! 지금처럼 높이를 맞춰서 스탠드 하나 끼워주기만 하면 아주 멋진 포즈가 완성이 되죠. 리드선 자체가 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궤도를 바꾸는 포즈, 이것도 대표 포즈 중 하나인데 이런 포즈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오른팔을 사용하는 포즈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전개 파츠를 써봅시다. 손목을 빼주고요, 손목 커버를 빼줍니다. 이 커버를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팔까지 연장해서 딱 요런 느낌으로 오른팔을 쓰는, 딱 이렇게 밀려서 탁 상대를 잡고 요런 포즈, 이것도 괜찮네요, 구도가 또. 그리고 어깨에 있는 하켄을 발사를 해볼 건데, 하켄을 이렇게 빼보면 여기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잘 보면은 어깨 움직일 때 하켄에 계속 쓸렸단 말이에요. 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안쪽에 막 이렇게 눌리고 스크래치 나고 그런 게 이게 다 어깨에 쓸린 자국이에요. 그래서 어깨 가동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켄 안 쓸리게. 뭐 전 이미 쓸렸지만요. 뭐 아무튼 기믹 자체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반으로 가르고 중앙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체할 리드선이 있는 쪽 전개된 상태죠. 이렇게 해주면은 하켄이 전개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껴주면 돼요, 다시. 그리고 슬래시 하켄 발사! 이 카렌이라는 캐릭터가 슬래시 하켄을 첫 등장 때부터 굉장히 잘 썼죠. 후반부 갈수록 사용 횟수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홍련을 타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란슬롯 못지않게 잘 쓰지 않았나, 쿠르룩이 못지않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화의 둘의 마지막 전투 돌입 장면. 에너지 윙이 쫙 펼쳐지면서 서로 이렇게 붕 떠오를 때 그 장면인데, 요건 뭔가 이 장면 처음 봤을 땐 정말 마지막 전투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
다모클레스에서 싸우잖아요. 여기에 11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다모클레스의 11구역이라는 뜻이었겠지만 작품으로 생각하면 11이라는 그 말은 되게 1화부터 계속 나왔던 거다 보니까 그것도 좀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은 서로의 대표 무장으로 근접으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러고 보니까 애니메이션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괜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코드기어스 시리즈의 홍련 성천팔극식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화려합니다. 에너지 윙도 사이즈도 더 크고 붉은색 컬러에 글로스 인젝션에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기체 스펙만 딱 나이트메어 프레임 스펙만 따졌을 때는 세계관 최강이라고 해도 될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란슬롯 알비온보다도 인기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보기도 하네요. 다만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듯 이제 관절 움직일 때 목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허리를 가동하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코드기어스를 좋아하신다면은 싫어할 수가 없는 프라모델입니다. 프라모델로는 처음 나오는 성천팔극식이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홍련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그동안 메탈 로보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피규어로 즐겼던 분들 아니지. 그나마 메탈 빌드도 좀 있긴 하구나. 홍련은 아직 란슬롯이 없을 뿐이지. 그렇긴 하네요. 그럼에도 솔직히 프라모델만큼 다루기 편한 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지는 게 이게 좀 서슴없다고 해야 할까? 좀 더 편하게 만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드기어스도 좋아하고 프라모델도 좀 좋아한다 하면은 꼭 한번 사보시라고 강추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실!